밤사이 내린 5에서 10mm 비는 가뭄 해갈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긴 가뭄에 지쳐가고 섬 주민들은 먹을 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잠잠한 롯데 측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사업에 참여할지 포기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선택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인데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은 물류 차질을 줄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진객인 흑두루미 대가족이 전남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철새 서식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수 절반 이상인 만여 마리 이상이 순천만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남해안 지역엔 5에서 1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하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긴 가뭄에 농민들은 지쳐가고 섬 주민들은 먹을 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마늘밭에 나온 농민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마늘잎은 말라가고 생육도 좋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뿌려봐야 그때뿐 밭은 금세 타들어가기 일쑤입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긴 가뭄은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온 지가 지금 제 저기로는 아마 제가 이때까지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가뭄 역사는 좀 오래됐. 인근 배추밭도 마찬가지.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성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겨울 작황은 나쁠 게 뻔해 걱정이 앞섭니다. 농민들은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은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비다운 비가 안 와서요. 농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필차 폭도 잘 자라나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한급수에 나선 완도 구밀도를 찾아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찔끔비가 내리면서 섬 주민들은 식순환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진도와 완도 신안 등 5에서 10mm 안팎,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긴 가뭄에 지친 농민들과 섬 주민들은 언제 비가 오냐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에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움직임은 활발한 반면 롯데 움직임은 잠잠한데요. 롯데는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에 참여할지 포기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놀이동산을 갖고 있는 롯데그룹의 선택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쇼핑은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 여부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복합쇼핑몰 경쟁업체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 롯데백화점이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롯데 측은 현재까지는 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12월 중에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쟁 유통업체에 비해 늦어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치 전에 늦게 뛰어들었고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가 추진하는 광주 복합쇼핑몰 부지로는 4곳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 양산동 롯데칠성 공장과 패밀리랜드 부지가 유력합니다. 먼저 롯데칠성 공장 부지의 경우 그룹 소유이지만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패밀리랜드 부지의 경우는 접근성이 좋지만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롯데월드 건립 계획이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과 최근 그룹 계열사인 롯데건설의 유상 증자 문제가 추진을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해 광주시 소유의 땅을 롯데 측의 임대가 아닌 일괄 매각하길 바라고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입니다.
롯데그룹의 선택에 지역민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이유는 복합 쇼핑몰을 넘어서 롯데월드라는 놀이동산의 즐거움을 호남권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한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5일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할 파급 효과와 주민 지원 내용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요청으로 설명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광역시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인데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은 물류 차질을 줄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번 파업의 핵심 역시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2020년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파업 당시 정부와 노조가 제도 연장에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회의가 단 한 차례만 열리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고속도로에 의해서 바로로 더 이상 죽어나지 않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화물연대가 재파업을 선언하자 정부는 급히 3년 추가 연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적용되는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대형 사업장들은 적치 공간을 확보하는 등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 광양산단 입주 업체들도 긴급 물류는 사전에 출하하고 대체 운송 수단을 확보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학교에서 돌봄과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폐암을 유발하는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적인 임금 체계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 뒤에서 숨어서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교육청과 교육부에 맞서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가 안전한 일대에서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이번 총파업을 진행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 대부분이 급식 종사자인 만큼 학교 급식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나주 유경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나주시 공산면의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검체를 검사한 결과 H5N1형으로 나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이번 계절 들어 우리 지역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는 장흥에 이어 나주가 두 번째입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농장과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축산 차량 소독과 정밀 검사 등으로 확산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진객인 흑두루미 대가족이 전남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철새 서식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전 세계 개체수 절반 이상인 11,000여 마리가 순천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상공에서 천연 기념물인 흑두루미 떼가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농경지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녀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일본으로 내려갔던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으로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여 마리가 넘게 지금 관찰되고 있고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00마리. 지난 1996년 흑두루미 70여 마리가 첫 관측된 이후 26년 만에 160배나 증가한 겁니다. 전 세계 1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흑두루미 70%가 순천만을 찾은 건 서식 환경을 적극 개선한 효과 때문입니다.
10년 전 전봇대 300여 개를 뽑아 서식지를 넓히고 친환경 경관 농업을 시작하면서 일본 이즈미시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가 하나둘 순천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두루미 같은 희귀조들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월동하는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생태 조건이 더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S자 물길을 따라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펼쳐진 순천만이 세계적인 흑두루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경기도지사와 대구광역시장 등 전국의 광역단체장이 강연자로 참석하고 기업과 대학, 유관기관까지 30여 팀이 로컬 콘텐츠를 주제로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콘텐츠의 개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통적 콘텐츠 개념인 방송, 영화, 음악뿐 아니라 관광지 조성, 축제, 먹거리까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모든 즐길거리를 로컬 콘텐츠로 보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시선을 공유합니다. 이 같은 로컬 콘텐츠는 기업, 대학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페스타 첫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미래를 향한 유일한 길,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맡습니다. 마지막 날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변화의 중심, 경기도 정책 콘텐츠를 내용으로 발표에 나섭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와 달리 지역의 콘텐츠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가치 이런 것들을 콘텐츠화해서 담는다는 것, 또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결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신안 퍼플성과 광주 광산구 별밤 미술관 등 다양한 우수 로컬 콘텐츠 성공 사례가 공유됩니다. 또 해남 고구마빵과 여수 관광 굿즈 등 지역성이 가미된 식품, 제품 등의 홍보관도 운영됩니다. 이번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KBC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서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사례를 발표합니다. 노 시장은 오는 2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KBC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서 순천만 전봇대를 뽑은 그 남자라는 주제로 내년 국제정원 박람회의 의미와 생태도시 비전에 대해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C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 경기, 대구, 전남 등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 기업 등 30여 곳이 참여해 성공 경험과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YTN의 대주주인 한전 KDN이 YTN 지분 매각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한전 KDN은 오늘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한전 KDN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한전 KDN의 YTN 지분 21.43% 전량 매각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YTN 노조와 언론단체,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추진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새벽 시간대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쌍암동의 한 오피스텔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 일부가 불에 타고 인근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환풍기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인 조익문 씨에 대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을 내정했다며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거나 내정자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조 씨는 교통 분야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 경영을 해본 경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돌산 소미산에 대관람차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수 관광발전 범시민운동본부와 여수 돌산 관광경제발전협의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여수시가 관광발전에 필요한 돌산 대관람차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라며
설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경관의 사유화 논란과 환경훼손,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던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국내 첫 전시 원초적 비디오 본색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내년 2월 1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선 추억의 비디오 대여전 분위기로 꾸며진 전시관에서 2만 5천 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만나볼 수 있으며 실제 비디오 테이프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